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쌤이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문자의 사용, 문자식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봤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좀 용어가 많은데, 일명 우리 1차식과 그 계산이라고 되어져 있죠? 일차식이라는 걸 뭔지를 알아야 되고 1차식이라는 걸 뭔지를 알려면 이러한 아이들이 막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정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죠? 네. 용어 정리가 시작됩니다. 아하.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용어들 마찬가지로 고3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쓰게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 보는 거라서 사실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할 거야. 근데 이제 처음이라서 그래. 우리가 이제 말 배울 때도 처음엔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들도 사실상 어려운 아이들이 아닌데 처음 보니까 좀 생뚱맞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예. 자,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건 항이라는 아이예요. 항!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삐지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항이라는 아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 이후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항은요,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아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수나 곱 요런 것들로, 예, 수의 곱이나 아니면 문자의 곱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아이들을 하나의 항 이런 아이들로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항의 특성상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여기에 플러스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상수항이라고 하는 아이랑 개수라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거예요. 상수항이라는 아이는 말 그대로 뒤에 항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앞에 뭐가 돼 있죠? 맞아. 상수래. 상수? 상수가 뭐지? 맞아요. 숫자. 이 아이를 조금 세련되게 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항은 항인데 문자는 없어. 수로만 이루어진 항인 거죠. 네. 자, 이제 개수 갑니다. 자, 개수는 또 재미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상수항 말고 문자가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자가 들어가 있는 항에서 문자가 들어가 있는 항인데 문자 앞에 이렇게 씁시다. 항에서라고 먼저 쓸게요. 각각의 항들에서 인이라고 써도 되죠? 항 안에서. 예. 수와 문자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꼬라지인데 문자 빼고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수. 앞. 요걸 우리가 개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자, 요거 항 맞아요? 네, 수와 문자 곱으로 이루어진 항이잖아요. 그러한 식, 그쵸? 요거 항 맞아요. 이거 항에서 x의 개수. 그렇죠, 2죠. 얘가 개수예요. 얘 말고 자, 얘는 어때? x, y의 개수. 누구게? 5예요? 마이너스 5예요. 그냥 5 아니에요. 마이너스 저거 5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실상 이제 이 아이가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항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항을 조금 겉으로 크게 볼 거야. 그래서 항이 들어가져 있는 식이긴 하는데 다항식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단항식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 다자랑 단 한문인데 눈치챘어? 마늘 따자? 맞아. 마디 단자, 짧을 단자. 다시 말하면 항이 맞아. 마늘 다. 그런데 사실은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2개 이상이 아니고요.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된 이상의 항을 가진 식이에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2 이상의 항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 딱 항이 오로지, only 한 개밖에 없는 거야. 항이 only 한 개. 인 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아이를 우리가 다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항이 딱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특별히 우리가 따로 빼서 단항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네, 괜찮죠? 뭐 이제 이런 아이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조금 알아야 되는 아이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용어 정리가 끝난 게 아니니까 제가 그 추가되는 아이들은 요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추가되는 아이 좀 해드리려고요. 이게 항이냐 항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 자, 요렇게가 일단은 딱 마무리가 되시면 아, 항이라는 게 뭐고 식이라는 게 뭐구나.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선생님 1차식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저 1차식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 아이가 조금 필요해요. 차수라는 아이. 얘 때문에 이런 아이를 알 수 있고요. 이런 아이 때문에 1차식이라는 아이까지 알 수 있어요. 네. 와우! 이것도 뭐예요, 선생님? 이거 차수요. 요거 어렵지 않아요. 문자가 있는데 이제 문자항이야. 그 안에 문자가 있어. 항 안에. 되게 웃기는 게 문자가 곱해진 제곱된 그 거듭 제곱된 횟수. 그거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아이야. 자, 이런 아이가 있어. 항이야. 네. 요런 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x의 차수 얼마게? 그렇죠. 거듭 제곱돼 갖고 곱해져 있는 횟수예요. 그래서 문자가 곱해진 그 횟수,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차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예제에서 차수는 바로 3이에요. 그럼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그럼 이 아이의 개수는 몇이게요? 그렇지, 잘한다. 바로 요 아이가 개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차수는 사실상 한국말로 막 적는 것보다는 요렇게 항을 하나 보여주고 여기서 차수가 누구고 아, 앞에서 배웠던 개수가 누구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면서 보시면 되게 쉬워져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 나는 2만 하는 것 같네? 그지? 얘의 차수는 얼마예요? 빵이야? 아니야. 얘 빵이 아니야. 제가 분명히 저기 앞쪽 자연수 파트 배울 때, 소인수분해 배울 때 거듭제곱 파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있는 아이 절대 빵이 아니라고. 누가 생략된 거라고 할게? 그렇죠. 1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있다고 해서 얘가 빵이 절대로 아닌 거죠. 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 문자가 있는데 위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1이 생략된 거구나. 그럼 이 아이의 차수는 누구구나? 1이구나.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얘의 개수는 몇이야? 그렇지. 여기에 1이 생략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개수가 마이너스 1이 개수인 거죠. 1은 점선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해 보시면 딱 좋아요. 하나만 더 여쭤봐도 돼요? 상수항이 있어요. 상수항이 뭐라고요?
그렇죠. 문자 없어요.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차수가 몇이게요? 문자가 없는데 차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문자 없어요. 여기 상수항에는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야. 차수는 뭐라고요? 문자가 거듭되어진, 문자가 거듭 제곱되어진 횟수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엔 문자가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때의 차수는 빵이에요. 상수항의 차수는 얼마라고요? 빵인 겁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한번 살짝 적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공간상 살짝 조금 못 적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따가 여기 밑에서 자리가 좀 생기게 되면 제가 좀 적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다음 7번째요. 다항식의 차수? 그럼 그건 뭐냐? 아니 이렇게 항의 차수가 아니라 어떤 식의 차수인 거야. 그럼 그때는 도대체 어떤 아이가 차수인 걸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아이인 거야. 단항식이에요? No, 다항식이에요. 그쵸? 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항들의 어떤 더하기 빼기 이런 아이들로 결합된 아이야. 항이 몇 개예요? 3개나 있어요, 이거.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항의 차수는 2고요. 여기 있는 항의 차수는 1이고요. 여기 있는 항의 차수는 0이에요. 그럼 이 중에 누가 다항식의 차수일까? 라는 겁니다. 누구냐면 제일 높은 아이예요.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를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항들 중에서 이 식을 구성하고 있는 항들 중에서 제일 높은 차수 바로 이 아이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아이는 주인공이 누군 거야? 2차야, 2차.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 식이라고 불러요. 제일 높은 차수가 2차거든. 그래서 이 식의 이름은 2차 식이야. 만약에 이런 아이예요. 얘 몇 차식일까? 그렇죠. 제일 높은 차수. 얘가 바로 누구? 3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차식이라는 건 뭘까? 그래, 맞아. 그 다항식을 내가 딱 봤는데 제일로 높은 차수가 몇 차인 거예요? 1차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 거야. 그렇죠. 그런 아이를 우리가 1차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아이도 1차식이 아니고 이런 아이도 1차식 아닙니다. 1차식은 어떤 아이? 이런 아이. 제일로 높은 차수가 그렇지. 1차일 때, 1일 때. 어떤 식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항들을 딱 따지고 봤더니 제일 높은 차수가 1인 거야.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차 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거는 없는데 사실상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금 이 아이들은 무조건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갈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어차피 우리가 계산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아이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항은 항인데 동유항이래요. 같을 동이에요. 이거 잘하네. 류는요? 흐를 류야? 뭐가 흘러, 흐르긴. 수학에서 뭐가 흘러? 네. 땀이 흘러? 네. 물이 류자예요. 종류할 때의 류. 네. 분류할 때의 그 류자. 다시 말한다면 같은 무리의 항이라는 거죠.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뭐랑 뭐가 같아야 되는 거냐면 개수가 같을 필요는 없어. 그런데 문자가 똑같아야 돼. 그리고 and 차수까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를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뒤쪽에 계산에서 이 동류항이 무진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9가지가 싹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 아이야. 꼭 아셔야 되는 것 중에 좀 약간 참고할 만한 사항, 참고할 만한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수항은 문자가 없잖아요. 문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이렇게 쓰죠. 0이에요. 0차야, 0차. 다음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아이요. 얘요. 문자가 있으니까 이 아이 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 그래요?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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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정말 중요한 게요. 분모에는 절대 문자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분모에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씁시다. 분모에 문자가 있을 때 이때는 항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항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이런 예외적인 아이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결국 제가 지우고 써드렸네요. 네, 중요해서.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거 못 쓰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앞으로 되돌리기 하셔가지고 꼭 쓰시고 넘어오셔야 돼요. 오케이.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해요. 예. 나와라 숑. 자, 살짝 겹쳤죠? 못 쓰신 분들은 앞으로 되돌리기 하셔서 쓰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얘가 있대요. 옳은 거 골라달래요. 항이 2개래요. 그래요? No.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요. 총 몇 개? 한 놈, 두식이, 석삼. 3개죠. 하나 더. 선생님 이거 분수 꼬라진데요. 이거 항 아니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모에 문자가 있을 때예요. 분모에 문자예요? 숫자인데요. 이건 항이에요. 그래서 2번이 바로 나오네요. x의 차수를 물어보네요. x의 차수는 차수가 뭐였지? 문자에 곱해진, 거듭제곱된 횟수예요. 그렇죠? 이거 1이라는 아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번 곱해진 거예요. 1차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1이에요. 1. 그럼 x의 개수는 그렇죠. 얘가 바로 2분의 1인 겁니다. 왜일까요? 그래, 개수가 뭐였지?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아이야. 그런데 이 아이를 다시 쓰게 되면 뭐요? 2분의 1 곱하기 x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2개 결합해서 쓴 거일 뿐이거든요. 1을 생략해서. 그러니까 x라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요 아이, 얘가 곧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인 겁니다. 요것도 되게 중요한 복이네요. 어쨌든 이 아이도 틀렸어요. 3번이요. y의 개수요. 자, 또 개수 나왔네요. y 어디 계세요? 여기 있어요. 얘의 개수는 뭐예요? 이거 앞에 곱해져 있는 수. 얼마? 마이너스 5죠. 이거 왜 이러실까? 틀렸습니다. 4번. 상수항이 뭐였죠? 숫자로만 되어져 있는 거, 수로만 되어져 있는 거. 누구요? 그렇네. 마이너스 3. 이게 정답이네. 이게 맞는 거네. 5번 확인 사살이요. 얘랑 얘가 동류항이래요. 맞아요? No. 동류항은 문자가 똑같고
차수까지 똑같으셔야 돼요. 문자가 이미 달라요. 이게 어딜 봐서 동량입니까? 아니죠. 5번 땡. 어때요? 오케이. 분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아.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 나와라 숑. 1차식인 거 찾아달래요. 1차식이 뭐였죠? 그 식에서, 그 다항식에서 제일로 높은 차수가 1인 거야. 그렇죠? 1차인 거 갑시다. 보기 가죠. 기억번 0.1x. 나는 앞에 있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수가 중요해요. 차수 얼마? 1. 오? 이거 1차식 어때? 맞아요. 어차피 얘밖에 없어. 그죠? 다항식이에요. 네, 근데 그게 1차식인 거야. 니은이요. 이거 1차식이에요? 얘가 항이야? No. 문자가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항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얘 1차식 절대 아닙니다. 디귿 볼래요. 어? 얘 어때? 항이죠? 얘 1차예요. 뒤에 있는 거 상수항. 아니 상수항은 어차피 차수가 빵이잖아. 0이잖아. 제일 높은 차수가 그거의 이름을 결정한다며. 제일 높은 차수 1차인 거 맞네요. 디귿 맞죠? 리을은 어때? 이게 1차식이에요? No. 얘는 뭐예요? 2차식이죠. 틀렸습니다. 미음은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 있잖아요. 여기도 1차고요. 여기도 1차예요, 선생님. 와! 그럼 제일 높은 차수가 얘가 1차인 게 맞네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이 아이는요, 당연히 1차식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왜냐? 잠깐 수도. 우리가 아직 그 계산은 안 배웠지만 우리 요거 바로 다음에 나올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안 배워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갑니다. 앞에 있는 거 2x는 그대로 쓸게요. 여기 있는 아이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 아이가 요쪽에 한 번씩 분배가 됩니다. 그죠? 괄호 열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곱하기 2x니까 어떻게 돼요? 부호 다르죠? 마이너스 2x가 돼요. 잠깐만요, 수도. 원래 여기 2x가 있었는데 말이야. 뒤에 그 2x를 없애달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2x가 있었는데 2x를 제외시켜달래. 없애달래. 빼달래. 결국 얘는 얼마 되세요? 마이너스 3 돼요. 이게 1차식이에요? 아니죠. 미음 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데에서 많이들 낚여요. 정답은 누구랑 누구게요? 기억하고 디귿밖에 없어요. 2번이 정답입니다. 이러한 계산들을 이제부터 조금 자세하게 한번 가볼 거예요. 네네. 자, 좋아. 한번 가보자고. 용어 정리는 다 됐으니 그 다음 챕터. 자, 뭐요? 일단 곱셈, 나눗셈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근데 얘네들은 사실상 어렵지가 않아요. 네. 말 그대로 1차식하고의 수의 곱셈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런 애가 있어요. 얘 1차식 맞아요? 네, 맞죠? 여기에 곱하기 요 아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 사실상 다시 쓰면 여기 곱하기가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쵸? 이거 2 곱하기 x인 거고요. 거기 뒤에 곱하기 5를 한 번 더 해달라는 얘기라고. 그럼 누구랑 누구랑 계산되지? 그래, 맞아. 얘랑 계산이 되잖아. 그래서 얼마요? 10. 거기에 x만 붙여주시면 끝나요. 곱셈 기호는 당연히 생략해 주셔야죠. 네. 진짜 웃기죠? 이거 되게 쉬워요. 저 요것도 한번 가보려고요. 이번엔 뭐 갈까? 나 요거 갈래요. 이건 어떻게 해? 그래, 두 가지로 갈 수 있어. 일단 곱하기로 고쳐서 역수로 뒤집어 주는 거야. 그쵸? 그럼 마이너스 24x라는 i가 있고요. 여기에 곱하기 역수로 뒤집어 주시면 2분의 1. 저 이제 굳이 요거 이제 마이너스 요거 괄호 안 쳐도 되죠? 네. 좋아. 약분되죠? 얘랑 얘랑 똑같잖아요. 곱하기 기호 생략된 거니까. 여기다가 약분해줘도 돼. 그럼 가면 얼마? 잘한다.
마이너스 12x요. 왜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얘는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거든요.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살아있어야죠. 이런 아이예요. 자, 이렇게도 가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단순한 아이들은 얘를 이렇게도 풀 수 있었죠? 이거 나누기 얘니까 얘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차피 여기가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아이인 거고요. 약분만 잘 시켜주시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들어드려가지고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아이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나와라 숑. 자, 요 아이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래요. 전 얘부터 갑니다. 나누기 뒤에 있는데요? 오케이. 나 이 아이 자체를 한 번에 갈 수 있을까? 땡큐. 일로 와. 뭐요? 그렇죠. x가 밑으로 가고 위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돼요.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쓰면 조금 유치해 보여. 요 마이너스랑 얘는 플러스 부호가 생략돼 있잖아요. 부호가 다른 아이들끼리 나눴으니까 이 아이의 값은 어쨌든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를 가운데다 놓으시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세련돼 보이는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번은 얘예요. 자, 2번은 어때요? 아하. x가 여기 분모 있었는데 얘는 분자로 갔는데? 네, 진짜 웃기죠? 어쨌거나 여기 있는 아이도 조금 더 세련되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얘랑은 전혀 달라요. 얘는? 얘가 얘네. 그죠? 얘가 아니야. 얘가 얘야. 어머 뭐야. 내 거 다른 하나 정답은 1번이네. 확인사살 4번 갈까요? 얘 어떻게 써요? 세련되게 쓰려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쓰는 거죠. 같은 아이죠? 다? 나 얘도 해줘. 그렇죠. 나누기 뒤에 있는 아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거기에 x. 세련되게 쓴다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이렇게 쓰는 거. 다 똑같은 아이. 얘만 다르죠. 정답은 1번이 정답. 다음. 이번엔 덧셈 뺄셈 한번 가보려고 해요. 덧셈 뺄셈은 진짜 쉬워. 얘는 딱 한 가지 원리만 알고 계시면 돼. 아무하고나 다 할 수 없어요. 덧셈 뺄셈은 진짜 웃겨요. 지네들끼리만 해요. 근데 어떤 지네들이냐? 동류항끼리만. 지네들끼리라는 게 동류항인 거야. 그 동류항끼리만 계산이 돼요.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계산 될까요? 안 될까요? 동류항이 아닌데요?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답이에요, 그냥. 더 이상 뭐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어때? 동류항이네. 문자 똑같죠? 차수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얘가 동류항입니다. 근데 이제 동류항일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는 건데 계산을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앞에 개수 얼마예요? 2요. 여기 앞에 개수 얼마예요? 1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개수끼리 먼저 계산을 합니다. 2 빼기 1. 얼마? 1이요. 그 뒤에 똑같은 이 동류항의 이름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요 문자를 딱 붙여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왜? 1이 생략돼야지. 정답은 X야. 바로 이겁니다. 얘끼리 계산을 하는데 말이야. 어떻게 더욱더 더 발전시켜서 가느냐. 개수끼리 계산을 하시고 문자 붙이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네. 당연히 문자만이 아니라 차수까지 개념 같이 가주셔야 돼요. 네, 이거야.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나와라 숑. 예, 어떻게 계산해요? 괄호부터 열어야죠. 예. 여기에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갑시다. 저는 얘부터
곱하기 가려고요. 얼마? 2, 6, 12, 12x요. 요렇게 하시면 얼마? 마이너스 6이죠. 나 요 아이도 요렇게 곱해주고 요렇게 곱해주셔야 돼. 중요한 건 저는 마이너스를 하나에 마이너스 3으로 볼 거고요. 얘를 여기다 곱해주고 얘도 마이너스 5로 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x야. 그럼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6x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5야. 그럼 어떻게 되죠? 플러스 15요. 오케이? 동료한끼리 좀 갈게요. 문자도 똑같고 차수도 똑같으셔야 돼. 얘랑 똑같아요. 그 다음 얘는 동량 없어요? 얘는 문자가 없는 애야. 상수항이잖아. 얘랑 똑같이 문자 없어요. 상수항이에요. 이거 두 개 동류항인 거예요. 그래서 얘끼리 한 번, 얘끼리 한 번. 자, 앞에 거 요거끼리 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죠. 개수끼리 먼저 합니다. 12 마이너스 6 얼마? 그냥 6. 그 다음 똑같은 문자와 차수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얘랑은 계산하는 거 너무너무 쉽죠? 앞에서 다 계산하셨으니까 플러스 9죠. 정답은 누구?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1차식을 신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요 아이까지가 정리가 다 되셔야 돼요. 네, 용어 정리 1차식 계산하는 것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예, 필기 한번 싹 해주시고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다가 개념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좋아요. 왕따 세븐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I'll be back.